예, 지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집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1년 전 서울 기준으로 21년 4월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물려주는 것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라는 것이 각종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증여 상속세 신고 없이 전세금을 준다든가 집을 사준다든가 무심코 큰 돈을 준다거나 하면은 추후 덜컥 많은 세금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의 촉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집값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 곳도 많이 있지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에게만 상속한다고 할 때 5억이 넘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세의 기본을 알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본적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분명히 있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추후 증여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세율부터 알아보아요. 상속과 증여 세율은 총 5단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50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세율은 같지만은 세부담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 과표 기간이 10%냐 50%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10억 재산 상속 시 30% 구간이 될 것이고 만약 10명에게 기증한다고 하면은 각자 1억씩이니까 10% 구간에 적용된다는 그런 말인 거지요. 총 상속 재산이 20억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8억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절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세금의 부담은 엄청난다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세는 총 재산에 대해 부과하므로 부담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 증여세보다 상속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세금의 납부는 과세 표준에서 각종 공제를 한 후 해당 세율을 곱하여 정해지는데 공제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5억에서 30억까지 되고요. 금융재산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제된 금액 이하로는 상속세가 부과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가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기타 친족은 10년 이내에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과세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공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타 공제를 다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5억까지를 해준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세 가지를 더해서 5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면은 5억 초과되는 금액까지 100억이 된다 그러면 100억까지 다 공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세 가지가 기초공제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 해주고요.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해줍니다.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도 5천만 원 해주는데 증여세에서는 2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주죠. 미성년자 공제는 만 19세 될 때까지 곱하기 1년당 1천만 원씩 곱해서 공제를 해주고요. 노령공제 역시 65세 이상인 경우에 5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5억 공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대 여명 연수, 그렇게 언제까지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를 계산을 해서 1년에 곱하기 1,000만 원
예, 이 금액을 장애인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요. 기타 공제는 배우자 공제라든가 금융재산 공제, 동거가족 공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이고 일괄 공제가 5억이고 기초 공제가 제가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이런 경우에는 직계 좀비 속에 있는 경우에 10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배우자가 없고 직계 좀비 속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좀비 속이 없는 경우에 기초공제 2억만 받고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총 7억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일반,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없고 직계 좀비 속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현재 일괄 공제 5억만 받는다는 이야기이니까 직계 좀비 속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이민자 같은 경우겠죠. 일괄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5억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상속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5억만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5억에서 30억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은 다음 세대로 무상 이전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평생 같이 살아오면서 그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 건데, 무한정 공제를 할 수가 없고 한도를 30억까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래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한도를 배우자 법정 상속분만 공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상속액이 60억이라고 하고 자녀들이 3명이라고 본다면은 배우자가 1.5배를 받죠. 그러면은 배우자가 60억 중에 1.5배를 받으니까 20억이 배분이 되고 자녀가 한 13억씩 해서 총 40억, 3명에서 이렇게 나누면 40억이 된다. 이렇게 해서 60억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한도 30억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0억까지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배우자가 60억인데 60억 중에서 다 30억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 법정 상속분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해서 20억만 빼주고 40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각자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요,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납부할 세금을 부모, 이게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그 한도로 납부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속세 총 나온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치면은 부모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그러면 5억에서 n분의 1로 납세 부담이 되겠죠. 그 금액을 부모가 5억을 자녀가 낼 부분의 금액을 부모가 다 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억을 자기가 받은 5억의 한도 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동거주택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백부동산입니다.